안녕하세요. 어퍼TV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그 하반기 그 부동산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어떤 전망? 이런 거를 한번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매매가 변동성 금리의 이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매매와 전세 월세까지 얘기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하반기 그 금리, 우리 이제 금리 인하 시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도대체 언제쯤일까? 그리고 이제 그에 미쳐서 부동산 가격은 전망이 되는지, 그렇게 한 두 편을 좀 나눠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은 바닥을 좀 지나서 이제 약간 보합 상승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24년 올 상반기부터 그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전곡점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이나 이제 서초 이쪽 그 송파 이쪽은 90% 95%까지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80%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곡점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남 주변에 이제 그 상황인데요. 이제 강북이나 아직 그 서울 외곽은 전곡점에서 이제 보합세 정도? 이 부분도 이제 여러 이제 판단이 좀 다른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렇게 수직으로 쭉 올라가지가 않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 주기로 계속 타고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추이는 그 우상향하는 그런 추이다라고 이제 상향 곡선으로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세 가격은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나오지만 52주 연속 상승 이렇게 나오는데, 상승세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승세의 그 어느 정도 양이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서울도 이제 강동이나 이런 이제 동천 주공에 있는 이쪽 입주 물량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하락되는 그런 추이가 될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서울 지역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의 거의 70%가 이제 강동 쪽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물량이 이제 적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전세가가 지금 이제 상승하는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축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냐 하락을 많이 적용을 받는데, 신축에 대한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세, 그에 따른 구축도 상승세를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계속 더 오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이 이제 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10월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전세가가 오른다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것 같고요. 또 약간 떨어진 추세가 간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는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이. 왜 그러냐? 지금 그 2020년 7월 달에 우리 그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그 2+2가 지금 이제 진행이 돼서 지금 4년째가 이제 도래가 됐는데, 그게 이제 2024년 7월이에요. 임대차 3법 적용할 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전세가를 많이 올려놓으니 내려놓으니 그 처음부터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가를 좀 올려놨는데, 그때 상황보다 지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대로 만약에 7월 달이 넘어간다면 그때 상황보다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집을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면 그 이사를 아무래도 나와야 되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공급이 신축 물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구축에 대한 전세가 상승도 이제 도래가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전세가 상승이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10월 달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그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10월로 지금 보고 있어요. 10월에 우리나라 그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데이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전세가 상승에 따른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인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순히 이제 수요만 는다고 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2020년 5월 달에 이제 그 우리나라 역대 최저 0.5%였죠, 기준금리가.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이였어요. 금리가 떨어질 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떨어지면서 더 크거나 더 좋은 입지에 있는 전세를 들어가기 위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전세가가 이제 지금 현재는 3.5%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예견이 된다. 그러면 그 금리란 시장 금리는 그 선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뭐 7월 이후로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10월이든 11월 달이든 금리 인하가 예견이 된다. 그러면 7월이나 8, 9월 달부터 금리가 적용이 돼서 시장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임대차 3법 때문에 7월 이후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면 상황이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데 공급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축의 전세가 상승도 지금 2년 동안 전세가 못 올렸던 그 임대인들이 이번에는 전세가를 많이 올리려고 할 겁니다. 하반기에는 전세가 상승이 예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매와 전세 어느 쪽이 더 이득이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매매 쪽이 더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을 아무리 싸게 받아도 이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근데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이너스도 될 수 있지만 플러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는 그냥 월세처럼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그 주택을 이제 거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리 그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고 전세 자금 대출을 적게 받든 내가 전세 그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거는 내 자산 소득에서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동산이 불경기 때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만 이게 무한정으로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부동산 대책을 또 마련해서 정책으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가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그 강남의 그 아파트가 정고점을 뭐 90%까지 회복되는 이런 걸 보면 그 매매는 마이너스가 되는 확률도 있고 플러스가 되는 확률도 있죠. 근데 전세는 아예 그런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산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 많은 매매를 선택하시는 게 이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본다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는 매수 타이밍은 좀 무리죠. 무리인데 작년 그 23년도에 그 이렇게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여기 동그라미로 저희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 그때 이제 금리가 이제 최고치를 찍고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연도별 거래 건수거든요. 3,000건 후반 4,000건까지도 찍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때 왜 이 거래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았냐? 2019년, 2020년도에 보면은 거래 건수가 14,000, 16,000 이렇게 최고치를 끊죠.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최고점이었을 때예요. 금리가 인하되고 물량도 이제 공급 물량도 많을 때. 그때인데 근데 지금 뜬금없이 2020년 이제 금리가 막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2023년도에 왜 이렇게 거래가 늘었냐? 이때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정부에서 나왔죠.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금리가 5%대 최저 5.2%에서 7.8% 8% 이렇게까지 갈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3% 후반에서 4% 초반대 고정금리로 이제 그때 당시에 나갔죠. 부동산이 하락될 때 내가 그때 전세 사기처럼 그 과도하게 전세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느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전세가 육박할 정도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그때 차라리 금리가 저렴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앞으로에 대한 그 전세에 대한 걱정도 없고,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세가 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회복세에 내가 부동산 차익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 2023년 이때 그 중하반기 때 거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특례 보금자리론이 소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혜택을 좀 줄이면서 2024년 상반기에 나왔는데, 지금은 현재는 소득도 보고 그 금리도 좀 올라간 상태고 메리트가 좀 떨어졌어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가장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가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받았다, 대출을. 근데 이 3억을 받은 걸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뭐 내년 이제 금리가 하락돼서 변동금리로 또 금리가 뭐 3%대 초반이나 이렇게 또 내려가면 갈아타는 시기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했어요.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는 시점에 가장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때 그 급매물이 나오는 그 물건을 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로 그 진입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았냐. 그래서 올해에 또 이제 그 부동산 특례 보금자리가 이제 끝나면서 다시 물량이 거래 건수가 줄었죠, 상반기에. 그래서 2024년 1, 2월 달에 거래가 줍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전세가 상승 요인과 그 거래 건수가 지금 2024년, 여기 지금 표현은 없지만 2024년 4월 달까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매매 아니고 전세에 대한 수요에 대한 표인데, 매매도 이제 비슷하니까 이제 제 전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2024년 이제 1월 달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나와요. 신혼부부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올해는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1.6%에서 3.3%예요. 이게 그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요거를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1.1%, 2.3% 이런 그 금리 자체는 우리나라가 2020년 5월 달에 0.5%대 이제 그 기준금리가 0.5%대였잖아요. 이때 시중금리가 2.2%, 2.5%였어요. 최저가. 근데 그거보다 더 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그 부동산 역사상 그 기준금리가 제일 쌀 때가 2020년 5월 달인데, 그때 준하는 금리로 지금 그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에 어마어마한 그 기회를 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생아 특례가 매수도 할 수 있고 전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냐 전세를 이제 많이 이제 그 판단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싼 이자로 전세로 들어간다,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왜 전세로 들어가냐. 뭐 지금 부동산이 이제 그 시장이 불경기고 앞으로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부동산이 뭐 하락하니 이제 폭락하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이제 전세로 들어가시는 건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 하향만 갈 수도 없고 계속 상향만 갈 수도 없어요. 등락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그 부동산 경기가 그 침체기가 있으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부동산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가 중요한 거지, 회복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 안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전세로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게 절대 신생아 특례로 전세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지금 보시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여러 채널에서 뭐 부동산가 뭐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절대 믿지 마세요. 뭐 PF 때문에 뭐 부동산이 뭐 폭락하고, 그거 정부에서 어느 정도 다 커버합니다. 지금도 PF 대출 때문에 지금 건축하고 있었던 재개발이나 지금 건축하고 있어야 될 그 현장들이, 그래서 2027년, 2028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2025년, 2026년에는
공급 물량이 확 주는데, 근데 PF 사태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침체가 더 와서 물량이 더 준다? 그러면 2026년, 2027년까지 물량이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부동산이 그럼 침체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시장이든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공급 물량이 줄으면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급매로 나와 있는 거를 신생아 특례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놓고 있다면 올 하반기에 부동산 폭락이 온들 상관이 없습니다. 2025, 2026년이 되면 다시 반등을 하는 시기가 무조건 와요. 그러면 PF 사태가 와서 폭락을 해서 그때 매입을 하는 게 더 맞나요? 라고 하는데, PF 대출 사태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PF 대출 사태가 해서 부동산 침체가 앞으로 올 하반기에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요, 지금 저도 이제 거기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2024년 상반기에 SOC 사업, 우리 이제 그 기반시설, 기반 사업으로 해서 정부 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SOC 사업으로 그 물량이 작년 대비 거의 제 체감으로는 10%, 2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금 원래는 정부에서 올 상반기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그 SOC 사업에 대한 자금을 하반기 것까지 땡겨서 그 상반기에 SOC 사업에 대한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거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지금 자금이 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PF 대출에 지금 막혀 있는 공공기업에 대한 PF 자금으로 자금이 다 글로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 자금들이 다 그 건설회사 PF 사태나 공공기업 PF에 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자금이 다 글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반기에 PF 사태가 온들 이 정부 안에서는 일반 우리의 세금이 예산이 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건설회사가 그 부도가 나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PF 사태가 크게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현재 그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재 시점에서는 신생아 특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이렇게 이제 크게는 이 정부 대출 대출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면 꼭 이용을 하시고, 그 중에서 그 신생아 특례는 무조건 이용을 하세요. 무조건 이용. 앞으로 이런 대출 상품 안 나옵니다.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변에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 세대수가 뭐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물건 중에 급매로 나오는 물건을 부동산 가셔서 급매로 나오는 물건을 내가 현재 취득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지 보세요. 지금 당장.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순위에 대한 물건을 또 정하세요. 그래서 차순위를 정해도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내 시중의 자금과 그 다음에 대출이 나오는 한도를 빨리 확인하시고,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딘지 빨리 지금 시장 조사를 빨리 하세요. 그래서 최소 10월달 전에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이거는 10수년간 부동산 업을 하면서 이제 그 습득한 그 경험으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잠깐 그 서울 공급 물량에 대해서 잠깐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인허가 건수 착공 물량 준공 건수가 2023년 상반기에 10,000건, 이게 지금 역대 최저예요. 2025년은 이게 더 떨어집니다. 왜냐면 2023, 24년에 인허가 건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란 도표가 이제 인허가 건수인데, 요 23년도 때 급감을 하죠. 인허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24, 25년에는 지금보다 준공 물량이 더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B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연립 그 다세대 오피스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2023년, 2022년, 23년도에 공물량이 최저로 떨어지죠. 지금 이게 더 떨어져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100%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2023년도에 저희 이제 건설업 인허가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수주 물량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2025년 때 2026년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상승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 하나,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할 때 하나, 공급이 부족할 때 하나입니다. 자,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2025, 26년에. 자, 그런데 아무리 공급이 적다고 한들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7%, 8%면 조금 매수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4, 2025년 금리가 떨어지죠. 자, 금리 떨어지는 시점에 공급이 역대 최저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충족이 됐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죠? 수요입니다. 가격이 폭등하는데 수요가 붙을까요? 100% 붙습니다. 자, 이거를 꼭 염두를 하시고 여러분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딤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 꼭 그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나중에 부동산 차익으로 자산을 증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눈으로 딱 보이는 타이밍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 떨어졌죠? 금리 떨어질 거 예견되죠? 공급 물량 앞으로 없는 거 지금 확실하죠? 부동산 가격 폭등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거의 다 마련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 물건의 가격이 점점점 올라요. 요거 꼭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리에 대한 얘기와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B아파트에 대한 가격 올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토부와 LH에서 지금 B아파트 매물을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들이면서 아직 그 정부 정책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6월 달에 정책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B아파트 전세가 그 보증률을 올린다 이러면 B아파트 앞으로 가격 상승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